여러분 여기 폭포가 하나 나왔는데요. 무슨 폭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인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멋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의 로키 산맥입니다. 너무나 멋있고 시원스럽죠? 예, 금년 여름은 이제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 여름 전교인 수련회 저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너무 좋겠죠?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과학을 공부하다가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학교 가면 진화 배웁니까? 창조 배웁니까? 근데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예,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해요. 제 말 맞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예, 계속 우기기로 하셨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는데 대략 한 20개 이상의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자세한 소개는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미루고요. 오늘은 그 중에 공룡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룡은 다들 아시죠? 예.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대략 4,300년 전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 대표가 누구죠? 예, 노아라는 사람의 가족 8명이 큰 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육지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 홍수 때 살아남았다.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노아가 만든 배를 방주라고 하거든요. 그 방주에 육지동물들을 한 쌍씩 실었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자,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하는 척 해주세요. 자, 서로 의견이 다를 텐데 자,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실었을 거다, 2번 안 실었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결정하셨습니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방주에 공룡 실었을 것 같다. 그 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실었을 것 같다. 오, 그쪽이 좀 더 많은가요?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자, 서로 의견이 다르시죠? 정답 알려드릴게요. 방주에 공룡 실었습니다. 예, 좀 놀라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룡 이야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 배울 때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배우죠?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로 아니고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 믿으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신다면 성경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그리고 하루를 쉬셨어요. 근데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섯째 날 동물들 만드실 때 공룡 만드셔야 돼요? 안 만드셔야 돼요? 만드셔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룡 안 만드셨는데 공룡들이 돌아다닐까요? 하나님 깜짝 놀라셔갖고 쟤네들은 뭐냐 이러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여섯째 날 동물들 만들 때 공룡도 만드셨어야 돼요. 그럼 아담 때부터 공룡과 사람은 함께 살았어야 됩니다. 성경이 맞다면. 그렇죠? 그래서 쭉 살아오다가 대홍수 심판 때 방주에 공룡 실을 때 동물들 실을 때 공룡 실어야 되겠어요? 안 실어야 되겠어요? 실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아무리 들여다봐도 공룡은 빼거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방주에 공룡 실어야 되고 홍수 이후에도 한동안 살았어야 돼요. 성경이 맞다면.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맞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이제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룡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자, 주라기 공원 영화 보셨죠? 아주 재밌게 만들어진 영화죠? 자, 창세기 1장 2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혹시 살아있는 공룡을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공룡은 영어로 다이노소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는 이 장면은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공룡 화석 전시실입니다. 여기 다양한 공룡의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여러분 공룡 이름 아는 거 있으세요? 예, 여기 티라노사우루스가 가장 유명하죠? 예, 이것마저 모르면 지구를 떠나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공룡 이름 또 아는 거 있으면 대보세요. 뭐가 있죠? 예, 트리케라톱스, 알로사우루스. 예, 지금 애들만 신났어요. 자, 공룡 이름 몇 가지 기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등에 무슨 빈대떡 같은 거 붙이고 다니는 공룡 있죠? 요게 스테고사우루스입니다. 이 사우루스라는 말이 도마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모든 공룡이 도마뱀처럼 생긴 건 아니고 이제 처음 발견된 공룡 종류가 도마뱀 비슷하게 생긴 거라서 저렇게 이름이 붙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이 긴 이 공룡은 디플로도커스. 조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뿔 3개 달린 공룡은 뭘까요? 예, 트리케라톱스입니다. 여러분 셋이라는 숫자를 영어로 트라이앵글 뭐 이렇게 말하듯이 뿔 3개 달린 공룡. 그 다음에 얘는 예, 알로사우루스입니다. 자, 여러분의 순간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복습. 자, 얘가 첫 번째 공룡 이름이 뭐라고요? 스테고사우루스. 두 번째는 디플로도커스. 세 번째는 트리케라톱스. 네 번째는 알로사우루스. 요건 뭘까요? 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똥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 공룡 알들 모아놓은 겁니다. 이건 새끼가 알에서 나오려다가 화석이 된 거예요. 예, 공룡 알 꽤 크죠? 예. 공룡 알 중에 큰 거는요 53cm래요. 상당히 크죠? 이만한 알인 겁니다. 이건 뭘까요? 예, 공룡 발자국입니다. 이건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발견된 발자국인데 이 사람 발자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볼리비아에는요, 공룡 발자국이 5,000개나 한 군데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종류도 한 300종류 정도의 공룡 발자국이 절벽에 이렇게 찍혀 있는 게 발견됐고, 전 세계적으로 공룡 화석들이 발견된 지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실제로 공룡이 살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미국 콜로라도 덴버 쪽에서 이 바위에 찍힌 공룡 발자국들이고요. 아마도 이런 공룡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리고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견된 발자국이고, 한국에서도 공룡이 살았었나요? 예, 한국에서도 공룡 발자국이 100개 이상 발견된 지역이 7군데 이상 됩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 다니시다가 이런 거 보시거든 공룡 발자국인 줄 알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중에 가장 큰 거가 이만해요.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밟히면 인생 끝납니다. 예, 공룡 발자국에서 물놀이 하는 아이도 있고요. 거대한 공룡이 지구상에 살았던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이건 1988년에 미국 몬타나주에서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이 완벽하게 발견됐어요. 예, 그 발굴 작업하는 장면이고요. 예, 이와 같은 형태로 발견된 겁니다. 예, 이거 갈비탕 끓이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왼쪽 공룡이 오른쪽 공룡의 앞다리를 물고서 화석이 돼 있어요. 식사 도중 돌아가셨어요. 이 화산재에 파묻힌, 화산이 터지는 와중에 둘이 싸우다가 그대로 화산재에 파묻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 곳곳에서 거대한 동물들의 화석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건 미국 카네기 박물관에 있는 전형적인 공룡 아파토사우루스입니다. 얼마나 큰지 아파트만 하다 이래갖고 아파토사우루스예요. 여러분 이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3배 정도 크죠? 머리 쳐들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공룡에 관한 자료들을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 공룡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냐, 아니면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진화론에 의하면 도마뱀 같은 것들이 점점 진화해서 공룡이 된 거냐?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신다고요? 예. 근데 창조되었다는 주장이 맞는지, 진화되었다는 주장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룡과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시죠?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서는 생물은 진화됐고 진화의 증거가 있다 이러면서 이 공룡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에 중생대에 살았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중생대는 지금부터 2억 3천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6,500만 년 전에 끝났는데 중생대 끝날 때 공룡들이 멸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룡은 지금부터 6,500만 년 전 멸종했고 인간은 지금부터 100만 년 전쯤 원숭이 비슷한 유인원이 점점 발전해서 현대인이 된 거다. 자, 그럼 여러분 아주 간단한 산수예요. 진화론이 맞다면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공룡과 100만 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났다고 하는 인간의 조상은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몇 년이나 차이가 나죠? 대략 6천만 년 이상. 그러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공룡은 아득한 옛날에 죽었고 인간은 최근에 지구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공룡과 인간은 절대로 함께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룡과 인간이 함께 사는 모습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지구 역사 속에 그런 일 없었다. 이게 진화론의 기본적인 주장이에요. 자, 진화론의 주장, 그래서
여러분 박물관이나 과학관에 가면 이런 공룡 화석이나 모형을 전시해 놓고 그 밑에 이제 설명이 써 있는데 보통 뭐라고 써 있죠? 예, 이렇게 물었더니 보통은 만지지 마시오 이런 거 써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저기 써 있기를 이 공룡은 지금부터 1억 년, 2억 년 전쯤에 살다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보는 이런 아이들은 이런 설명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진화론의 주장인데 그와 달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보더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 제네시스라는 말이 창세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도로마다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창세기가 붕붕거리면서 성경 선전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이에요. 그럼 비슷하게 한번 읽으실 수 있겠죠? 시작. 와,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실 때 공룡도 창조하셨어야 되죠?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린 대로 그럼 아담 때부터 공룡이 함께 살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맞다면 아담 시대 때에 아담과 하와가 공룡하고 함께 저렇게 줄넘기를 하면서 놀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자, 여러분 기억 나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거 혹시 기억나세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뭘 만드셨는지 자, 오늘 오신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창세기 상식 수준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출석교회의 명예를 걸고 6일 동안 창조된 순서를 맞춰보세요. 첫째 날 빛, 둘째 날 예, 점점 가물가물하시죠?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관심이 많아지고 궁금한 게 많아지고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일이 창조하신 일이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일 정도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림 보시면서 대답해 보세요. 자, 첫째 날 빛, 그래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 물을 창조하셨다고 써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둘째 날의 주제는 물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셋째 날은 물 밑에 있던 땅들이 솟아 올라오면서 땅과 바다가 나눠지고 그 위에 요건 뭘까요? 식물들. 그래서 땅과 식물. 넷째 날은 뭘까요?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육지동물과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의 순간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자, 확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자, 지금은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답하니까 따라서 대충 했겠지만 저 문을 나가는 순간 까먹겠죠? 여러분, 제가요 평생 잊어먹지 않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일일이 외우면 매번 헷갈리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고 앞에 3일만 알아두면 뒤에 3일은 자동으로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앞에 3일과 뒤에 3일이 심하게 닮았죠? 그렇죠? 여러분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해달별이 서로 밝고 어둡고 이런 거죠. 그리고 둘째 날 위아래 나누신 다음에 다섯째 날 아래는 물고기 위에는 새죠. 그 다음에 셋째 날 땅이 올라오게 하시고 그 위에 육지동물과 사람 만드시고 먹을 건 미리 준비해 두셨죠. 이렇게 닮은 줄 잘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쉬워졌어요. 딱 3글자만 외우면 돼요. 뭐죠? 빛, 물, 땅. 그럼 하다못해 이렇게 외우세요. 여름에 장마 끝나고 나면 빗물이 땅에 고이죠? 물론 그 빛하고 저 빛은 딴 거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알려줘 봤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헷갈려 갖고 야 빗물이 땅에 고이다냐 땅에 빗물이 고이다냐 이래요. 또 정 안 되면 색깔로 기억하세요. 까맣고 파랗고 빨갛고. 자 이제 기억하시겠죠? 자 마지막 확인. 이렇게까지 해드렸는데도 안 되는 분들은 공부 쪽은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 참 잘했어요. 자, 여러분 6일 동안 창조가 오늘 잘 정리가 되셨죠? 자, 이제 이렇게 딱 정리하고 났더니 공룡은 몇째 날 만드신 거예요? 여섯째 날. 그것도 누구하고 함께? 사람과 함께. 그래서 성경이 맞다면 공룡과 사람은 같은 날 창조된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제조 연월일이 똑같아요. 근데 공룡은 유통과정 중에 멸종을 했어요. 근데 인간은 유통과정 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심히 변질된 제품이에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죠. 변질됐죠? 많이 상했죠? 근데 여러분 변질된 제품은 교환해 주나요? 안 좋은 회사들은 절대로 교환을 안 해주는데 명품 회사들은요 무조건 교환해 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느 회사 제품이죠? Made in Heaven, Made by God. 그것도 핸드메이드예요. 근데 하늘나라 회사가 꽤 좋은 회사인 거 아시죠? 예, 불량 상품은 교환해 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죽어야 교환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가진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이제 보충 설명이라서 빨리 좀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진화론에서는요 공룡과 사람이 전혀 다른 시대에 살았다라고 가르치고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함께 살았다고 하죠. 그럼 어느 쪽을 믿든지 증거가 필요하죠. 자, 이제 그 증거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파일을 좀 잠깐 바꿀게요. 예. 화면을 좀 비춰주시죠. 화면 좀 비춰주세요. 요거를 이렇게 해야만 켜집니다. 예, 나왔네요.
자,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계적인 거짓말이라 그랬죠. 공룡과 사람은 함께 살았어요. 아담 때부터. 그래서 이제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을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가면 남미에 페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페루라는 나라에 과거에 있었던 문명이 잉카 문명인데, 그 잉카 문명 사람들이 이상한 유물들을 남겨놨는데 그 중에는 이런 머리뼈도 발견돼요. 어떻게, 스타일이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잉카 사람들은요, 헤어 스타일을 바꾼 게 아니라 헤드 스타일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저런 건 아니고, 아기가 태어나면 머리에 틀을 씌우든지 해갖고 머리 형태를 일부러 저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런 풍습이 지구상에 여기저기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편두라고 하는데, 이제 일부러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눌러서 솟아 올라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머리뼈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희한한 머리뼈를 남겨놓은 잉카 사람들이 검은색 돌에다가 이상한 그림들을 그려서 잔뜩 남겨놨어요. 그것을 이분이 그 아버지 때부터, 카브레라 박사가 아버지 때부터 그것을 1000개 이상이나 모아갖고 소장하고 있는데, 미국의 지질학자인 돈 패튼 박사가 찾아가서 이 돌에 그려진 그림들을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그 그림들 중에는 태양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장면도 있고, 여러분, 동물 한 마리가 엎어져 있고 머리에 꼬맨 자국이 있고 튜브 같은 게 연결돼 있고, 수술 도구 같은 거 보이죠? 이게 뇌수술하는 장면입니다. 잉카 사람들이 뇌수술을 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심장을 꺼내는 장면도 있어요. 잉카 사람들한테 잘못 걸리면 심장을 바쳐야 돼요. 그리고 제왕절개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동물이 있고 오른쪽에 잉카 사람들이 있는데 손에 무기를 들고 서로 싸우는 장면이죠. 근데 이 왼쪽 동물이 뭐죠?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왼쪽 동물의 맞아요. 오동통한 공룡이에요. 그렇죠? 지금 대답을 아주 잘하고 있는 저 아이가요, 제 강의를 아주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거의 제 강의를 외우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공룡 화석 발굴하는 장면이 아니고 살아있는 공룡을 사냥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동물은 그 특징으로 볼 때 알로사우루스 종류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래쪽에 있는 공룡을 보면 뿔 3개 달린 공룡 기억나세요? 이게 트리케라토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잉카 사람이 손에 도끼 같은 거 하나 들고 올라타고 있죠.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이 잉카 사람이 이 트리케라톱스를 사냥하려고 올라탄 걸까요? 아니면 길들여서 타고 가는 걸까요? 길들여서 타고 가는 것 같으세요? 뭘 근거로 그렇게 심하게 우기세요? 여러분,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요, 등에 안장이 얹혀져 있죠? 이 동물 자체 무늬가 아니죠. 그럼 어떤 동물 위에 안장까지 얹어서 올라탔다는 얘기는 길들여서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잉카 사람들이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을 길들여서 타고 다녔다는 그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목이 긴 디플로도커스하고 잉카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인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공룡의 존재를 알기 시작한 역사가 200년이 채 안 됩니다. 1800년대 이후부터 공룡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알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남겨놓은 잉카 사람들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스페인에게 멸망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놀랍게도
자기들이 공룡들과 함께 살았다는 그림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약간 놀래고 계시죠? 이제 어떤 돌에는 여러 마리 공룡이 한꺼번에 그려져 있고, 또 공룡이 사람 뒤에 나타나서 애비 이러고 있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공룡 모형들도 남겨놨어요. 자,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페루의 이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이고요. 조금 내려가면 나스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나스카 지역에 건조한 높은 사막지대가 있거든요. 여기에 강을 따라서 밭들이 조금 있고, 여기는 아주 황무지입니다. 근데 이 평평한 이 황무지 곳곳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거대한 그림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길이가 135m가 되는 원숭이가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저게 땅에서는 안 보여요. 높은 망대에서 내려다봐야만 그 형태가 보입니다. 그림이 하도 커서. 그래서 이게 이제 고대 세계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왜 그때 사람들이 저런 그림을 그렸을까? 원인이 뭘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런 그림들을 남겨놓은 그 나스카 사람들은 지금부터 1300년 전쯤 살았던 사람들인데, 여기는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건조해서 시체가 썩질 않고 미이라로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남겨놓은 옷감이 남아있는 게 발견됐는데, 옷감에 어떤 동물이 수놓아져 있죠. 근데 이걸 확대해 보면은 언뜻 봐도 뭐예요? 공룡이라고 할 만한 동물이 새겨져 있죠. 예, 이게 1300년 전 유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멕시코의 아캄바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점토를 구워서 만든 유물들인데, 이 아캄바로 사람들은 조금 전에 그 잉카 사람들보다 더 오래전 사람들이고,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쯤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실 때 그 지구 반대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남긴 유물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남긴 유물들 속에는 동물 모형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돈 패튼 박사가 여기도 찾아가서 그들이 남겨놓은 점토 모형들이 무려 3만 점 이상 발견됐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발견돼서 누가 조작했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점토 모형 중에 일부분이 동물 모형들인데, 그 동물 모형들을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여러분 이 동물들 뭐예요? 누가 봐도 공룡이죠?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추피쿠아로 문명의 유물들이에요. 그리고 공룡들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점토 모형으로 남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남겨놓은 모형 중에는요, 날개를 가진 익룡, 날아다니는 공룡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익룡의 모습도 남겨놨는데, 이 꼬리 모양의 특징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오늘날 화석으로 발견되는 날아다니는 익룡 종류예요. 그리고 그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이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살았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꼬리를 축 처지게 잘못 상상도를 그렸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2000년 전 아캄바로 사람들이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있는 모습으로 모형을 남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상태를 직접 관찰하지 않고는 저렇게 사실적인 모습의 모형을 남겨놓기 힘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밖에도 안킬로소우루스라든지 브론토사우루스의 모형도 남겨져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그랜드 캐년 아시죠? 미국 그랜드 캐년의 인디안 보호구역의 그 벽화로 발견된 것인데, 놀랍게도 공룡이 그려져 있는 벽화가 인디안들의 유적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디안들의 유적지인 아나사지 폐허에서 발견된 그림이 있는데, 자, 인디안들의 유적지 들어가는 입구 이쪽 벽면에서 발견된 벽화예요. 인디안들이 남겨놓은 것으로 여겨지는 벽화인데, 여기 사람 보이세요?
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타원으로 된 요 안쪽에 동물 그림 보이세요? 예, 이 마음이 착해야만 보여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윤곽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동물 모형이에요. 공룡 모형이죠? 예, 공룡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 유물 칼 속에도 공룡이 새겨져 있는 게 발견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라기 공원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공룡은 아파토사우루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이라크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죠. 근데 갈대아 우르 강 건너편에 우르기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원통형 도장이에요. 이게 도장인데 점토판을 놓고 이 원통형 도장을 굴리면 이게 무늬가 새겨지는 그런 도장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새겨져 있는 이 동물의 특징이 아파토사우루스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공룡과 함께 살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유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D 100년경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절이거든요. 초대교회 시절이죠. 그때 로마가 이집트까지 정복해갖고 이집트 나일강의 풍경을 이집트 출신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 지금까지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머슬렌 배도 보이고 나일강의 악어도 보이는데 나일강 풍경을 그린 그림 중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위쪽 부분에 여기 동물 하나 그려져 있죠. 요거 확대해서 보면은 이거 뭐예요? 멸종된 공룡 종류 중에 하나죠. 여러분 놀랍게도 AD 100년경 예수님 당시쯤의 나일강 풍경화예요. 그게 유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쯤에도 이집트 나일강에 뭐가 살고 있었다? 공룡들이 살고 있었을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그림이죠. 그리고 그 동물의 이름까지 여기 써 있어요. 이제 그때 당시 말로 크로코딜로 파르달리스인데 뭐 요즘 말로 번역하자면 악어 표범이라고 이름 붙여진 동물이에요. 근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림의 형태로 볼 때 분명히 멸종된 공룡 종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 당시쯤 이집트에 공룡 살았었다 이런 얘기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으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유물은 실제로 발견된 유물이에요. 그 밖에 이제 로마 시대 때의 또 다른 모자이크 벽화에 타니스트로페우스와 같은 그런 공룡이 그려져 있는 게 발견되고, 그리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 부조물에 목이 긴 공룡이 그려져 있는 것도 발견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느 동굴 벽화에 브론토사우루스와 같은 동물이 그려져 있는 것도 발견되고, 그 밖에 유럽에서는 용에 관한 전설이 많고 용을 새겨놓은 유물들이 참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키의 카리아라는 지방에서 발견된 도자기 그릇인데, 그 그릇 표면에 뭐 돌고래, 물개 뭐 이런 것들도 그려져 있지만 요 가운데 큰 물고기 같이 생긴 요거 있죠? 요게 이제 그동안 화석으로만 발견되던 모사사우루스라고 하는 바닷속에 살고 있는 공룡이에요. 어룡이라고 보통 부르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과 함께 대결하는 모습으로 그림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헤라클레스 아시죠? 예, 헤라클레스가 헤시온의 공주를 구하는 장면을 그린 그런 그릇이 발견됐는데, 그 밑에 이 동물들 중에 이제 요 동물이죠. 요 동물이 좀 이상한데 이게 하드로사우루스와 같은 공룡 종류일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남긴 벽화에도 하드로사우루스나
코리토사우루스와 같은 그런 동물이 그려져 있는 게 발견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유적지입니다. 밀림 속에 거대한 사원이 남아있는 게 발견돼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지금부터 1000년 전쯤에 지어진 사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사원에 이제 한번 구경을 갔었거든요. 인증샷입니다. 인증샷. 근데 이 사원에 아주 재미있는 것이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사람들 몇 사람 모여 있죠? 예, 그리고 관광 안내하는 사람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 부분 어딘가를 가리키죠?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 이 부분을 가리키는 건데, 이 부분에 동물들이 이렇게 좀 새겨져 있는데, 이건 물소 같은 그런 동물이고요. 그런데 이건 원숭이 같은 거고, 여러분 요거 보세요. 요걸 확대한 게 이건데, 이거 무슨 동물이죠? 등에 빈대떡 붙이고 다니는 스테고사우루스죠. 근데 놀랍게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에 스테고사우루스가 새겨져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그 밀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스테고사우루스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또 인증샷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내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의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의미는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이드 훈련 받을 때 이 앙코르와트 사원 내에 공룡이 새겨져 있다, 그걸 찾는 숙제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뒤지다가 이제 공룡 그림을 공룡 새겨진 걸 발견하기는 하는데 의미는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상 곳곳에 인류 역사 속에 공룡들이 함께 살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고 있어요. 특히 중국 사람들은 용에 관한 전설이 많죠. 그래서 용에 관한 유물 많이 발견되는데, 뭐 공룡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형태의 동물입니다. 상나라 때, 당나라 때 다양한.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간 왕이 어느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2세가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느부갓네살 2세 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는 문이 발굴이 돼 갖고, 이제 그것이 독일 베를린의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이슈타르 문에 새겨져 있는 이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이냐면, 그 중에 요 동물 보세요. 요 동물을 잘 보시면은, 확대해 보면은 오늘날 살고 있는 동물이 아니죠. 멸종된 공룡 종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에 그려진 그림에 보면은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공룡 종류가 그려져 있는 그림도 발견돼요.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그런 동물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새 중에 독수리도 크지만 콘돌 같은 것도 크고 큰 새들이 있어요. 날개를 활짝 펴면은 사람 키보다 더 큰 그런 새들이 발견되는데, 과거에는 더 큰 새들이 있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역사 속에 가장 큰 새는 프테로사우루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프테로사우루스는 기린만큼 크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새가 교회 주변에 날아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들 하나씩 잡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발견된 도장 표면에 프테로사우루스가 가젤이라고 하는 초식 동물을 낚아채는 장면이 새겨져 있는 도장이 발견됐어요. 지금부터 3300년 전 유물인데, 성경 역사로 보면 사사시대입니다.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들 활동하던 시절.
그때의 이집트 쪽에 프테로사우루스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고요. 근데 그런 종류의 날아다니는 공룡이 17세기까지도 로마 지역에 살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림들도 발견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호주에 가면 퀸즐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퀸즐랜드 요 끄트머리쯤에 살고 있는 쿠쿠얄란지 원주민들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태어났으면 이러고 살았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잡은 어떤 동물에 관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린 동물의 모습이 멸종됐다고 하는 플레시오사우루스라고 하는 동물과 너무나 유사해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목부터 등까지 척추 뼈가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식도가 그려져 있고 위장이 그려져 있는데, 위장 속에 사람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아마도 이 동물이 원주민 중에 하나를 삼켰는데, 이제 나머지 원주민들이 이 동물을 다시 잡아서 배를 갈라서 사람을 꺼낸 적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동물의 특징은 플레시오사우루스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호주 원주민들이 플레시오사우루스를 사냥하면서 살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나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커요. 얘가 여기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는 사람들 하나씩 잡아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졸 수가 없겠죠? 근데 아까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이 완벽하게 1988년에 미국 몬타나주에서 발견됐다고 했죠? 근데 이 티라노사우루스 뼈 속에서 뭐가 발견됐냐면요, 공룡의 생체 조직이 남아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혈관의 흔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건 적혈구의 흔적, 그 다음에 이것은 뼈에 붙어있는 섬유 조직이거든요. 근데 핀셋으로 이 부분을 잡았다 놨다 했더니 늘어났다 줄었다 해요. 탄력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나 동물이 죽고 나면 뼈는 칼슘 성분이나 이런 무기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천만 년 남아있을 수 있지만, 살이나 근육 같은 이런 생체 조직들은 결합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돌처럼 화석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은 부드러운 상태로 수천만 년 남아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10,000년 이상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속에 탄력이 남아있는 생체 조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공룡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 하나만 보더라도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진화론의 주장은 100%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증거들이 발견된다는 사실 잘 모르셨죠?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건 사실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룡의 화석 속에 부드러운 생체 조직이 남아있는 것이 발견되는 예가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만 계속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양한 보고서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거 일일이 설명드리면 한 1시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쭉 소개해드린 대로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진화론의 주장은 100%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알래스카 같은 데 가면은요 공룡의 싱싱한 뼈들이 발견돼요. 화석이 아니라 뼈가. 쉽게 얘기하면 물에 넣고 끓이면 육수 나온다 할 정도로. 그래서 얼마나 싱싱한지 여기 영어로 써 있죠. 한번 해석해 보시죠. 해석은 쉬울수록 좋아요. 싱싱하기를 어제 죽은 개뼈다구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걸 발견한 그 발견자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공룡의 뼈가 어떻게 이렇게 싱싱하게 남아있을 수 있느냐고. 자,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전 세계 곳곳에서 공룡과 인간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어느 한 개인이 저런 모든 자료를 확인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거 확인하려면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지구 한쪽에서 자료 올려놓으면 반대쪽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관심만 가지면 저런 모든 자료들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런 자료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은 공룡이 인간 역사 속에 함께 살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자료를 보여드렸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세요. 여러분 수천만 년 전에 공룡 멸종했다고 하는 진화론과 공룡과 인간이 함께 살았다는 창조론,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창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비현실적인 소설입니다. 오히려 창조론이 현실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재미있으신가요? 기지개 한번 살짝 켜시겠습니다. 집중을 하신 건지 정신줄을 놓으신 건지. 예, 화면을 다시 좀 보여주시죠. 잠깐만요. 여러분 그 성경에도 공룡이 나오나요? 혹시 성경에서 공룡이 나오는 걸 발견한 적이 있으신 분? 오, 예, 몇 분 계시네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에도 공룡이 기록돼 있어요. 물론 성경에 공룡 이런 단어가 써 있진 않아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아, 이 동물이 공룡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공룡이 나오는데 그게 욥기서에 나옵니다. 욥기서 40장에 보면 옛날에 하마라고 잘못 번역된 히브리어로 베헤모트라고 하는 동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동물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공룡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마저 설명드려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공룡의 멸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어쨌거나 지구상의 인간 역사 속에 함께 살았던 공룡들이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룡들이 멸종됐죠. 그럼 공룡이 왜 멸종됐죠? 예, 이런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쉬운 대답도 있어요. 공룡이 왜 멸종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안 죽였는데요, 이러시면 돼요. 자, 근데 공룡 멸종에 대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이 운석 충돌설이에요. 과거에 지구상에 큰 운석 하나가 뻥 떨어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화산들이 터지고 화산재들이 하늘을 뒤덮는 바람에 햇빛이 땅에 닿지 못해서 온도가 쭉 내려가서 얼어 죽었을 거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을 거다, 독가스에 숨 막혀 죽었을 거다, 다양한 주장들이 많은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공룡이 지구상에서 멸종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대홍수 심판이에요. 여러분 지구 전체를 덮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공룡들도 휩쓸려서 여기저기 파묻혀서 화석이 돼 있고 어떤 것들은 썩어서 없어지고 어떤 것들은 분해돼서 석유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석유 퍼올려서 연료로 쓰고 있죠? 여러분 사실 그 석유가 뭐냐면 생명체들이 분해돼서 연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동차 타고 엑셀레이터 한번 밟을 때마다 공룡 뒷다리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창조 때부터 대홍수 때까지 큰 변동 없이 잘 지내다가 대홍수 때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이때 휩쓸려 죽은 동물들의 시체들이 적도지방에서는 따뜻하니까 썩어버리거나 일부는 파묻혀서 화석이 됐고, 극지방에서는요 그대로 냉동돼서 냉동된 상태로 남아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룡의 멸종은 대홍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노아 방주에 공룡 실었다고요? 안 실었다고요? 실었습니다. 예, 그래서 방주에 공룡을 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걱정해요. 이 방주에다가 이 큰 공룡을 어떻게 실었냐고. 새끼 실으면 되죠. 깨달음이 오셨어요? 그럼 아무리 큰 공룡도 새끼 때는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방주의 크기와 동물들의 종류, 숫자 다 계산해 봤더니 방주의 종류들의 대표로 한 쌍씩 충분히 실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코 이런 상황 아닙니다. 예. 여러분 방주가 저렇게 조그맣지도 않고요, 아주 커요. 예, 그리고 공룡은 아무리 커도 새끼를 실으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보충 설명이라 좀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이 표는요 아담 창조부터 지금 현재 2000년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예요. 할 일 없는 제가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로부터 1000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있고요, 다윗 왕보다 1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성경 창세기 5장과 10장에 족보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단지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 몇 년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이 맞다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현재 2000년, 그래서 성경 전체 역사는 6000년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6000년 역사 속에 공룡과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대홍수를 기준으로 아담의 자손들이 대홍수 때까지 인구가 늘어났겠죠. 공룡도 창조된 이후로 그 숫자가 늘어났겠죠. 그렇지만 대홍수 때 방주에 탄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멸종이죠. 그래서 저 대홍수 때 휩쓸려서 파묻힌 사람과 동물과 식물들이 여기저기 석탄이 돼 있고 석유가 돼 있는 겁니다. 그때 노아의 가족 8명 살아남은 다음에 그 8명의 후손들이 지금 현재 80억 인구로 불어났겠죠. 공룡도 방주에 실었다면 그 이후에 늘어났겠죠. 그래서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까 이런 증거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공룡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산다는 얘기는 공룡들은 다시 멸종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공룡들만 멸종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계속 멸종해 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동물들마다 멸종하는 시기가 다르니까 어떤 건 빠르게 멸종하고 어떤 건 느리게 멸종하겠죠?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 멸종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들도 있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바퀴벌레, 그렇죠? 나올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반가워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덩치가 큰 동물과 덩치가 작은 동물 중에 어느 쪽이 멸종이 빠를까요? 덩치가 큰 동물들이 비교적 빨라요. 왜냐하면 인간의 눈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들이 이렇게 계속 멸종해 가는데 문제는 이 동물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한 역사는 아주 짧아요. 그럼 그 이전에 먼저 멸종한 동물들은 화석으로만 발견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먼저 멸종한 동물 중에 일부분을 공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공룡이라는 동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먼저 멸종한 동물들을 공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예를 들면 쉬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코뿔소 아시죠? 제 공룡이에요, 아니에요? 코뿔소 공룡이라고 우겼다간 왕따 당하죠? 근데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트리케라톱스는 공룡이에요, 아니에요? 쟤는 공룡이죠? 근데 여러분, 코뿔소하고 트리케라톱스하고 어느 쪽이 더 신기한 동물이에요? 코뿔소와 트리케라톱스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신기해요? 정답은 둘 다 신기한 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뿔이 앞으로 하나 난 놈이나 세 개 난 놈이나 둘 다 이상한 놈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사람을 딱 봤더니 눈이 가운데 하나밖에 없어. 오른쪽 사람을 봤더니 눈이 세 개가 있어. 둘 다 이상한 사람이죠. 사실은 코뿔소나 트리케라톱스나 둘 다 이상한 동물이에요. 근데 왜 코뿔소는 공룡 취급을 안 하고 트리케라톱스는 공룡 취급할까요? 왜냐하면 코뿔소는 지금도 살아있고 트리케라톱스는 먼저 멸종했으니까. 여러분,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지구상의 코뿔소는 500년 전에 완전히 멸종을 했고 트리케라톱스는 아프리카에 수만 마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어느 쪽을 공룡 취급했겠어요? 코뿔소겠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상대적으로 먼저 멸종했으니까 공룡 취급하는 거지 공룡이란 동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오늘날 지구 곳곳에 꿀꿀꿀 잘 살고 있으니까 돼지를 공룡 취급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돼지가 500년 전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종했다면 과학자들이 돼지 화석 발견한 다음에 박물관에 전시해 놓고 이름 뭐라고 붙였겠어요? 피그사우루스. 여러분, 코끼리가 수백 년 전에 먼저 멸종했다면 그거 화석 발견해서 박물관에 전시해 놓고 뭐라고 이름 붙였겠어요? 엘레판토사우루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룡이라는 동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먼저 멸종한 것을 공룡 취급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자, 여러분, 공룡과 사람은 다른 시대에 살았다, 함께 살았었다? 함께 살았었고. 두 번째, 성경에도 공룡이 나온다, 안 나온다?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지만 성경에도 공룡에 관한 기록이 발견됩니다. 세 번째, 공룡의 1차적인 멸종은 무슨 사건 때문에 멸종했다? 대홍수. 방주에 공룡 실었다, 안 실었다? 실어야만 했다. 그 다음에 홍수 이후의 공룡 멸종은 주로 누구 때문이다?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게 공룡에 관한 진실이에요. 자, 마지막 퀴즈.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금 여러분이 대답하면서도 스스로 놀래고 계시죠? 내가 저걸 외우다니. 자, 오늘 공룡과 성경 이야기 재미있으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식에 대한 증거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믿는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성경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지혜롭게 증거를 가지고 잘 설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